Win 18! Win 18!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NFL에서 쿼터백의 중요성은 정말 수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공격 전술의 지휘관이자 팀을 이끄는 리더이고, 무엇보다 모든 공격에서 공 자체가 그의 손을 거쳐서야 플레이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의 중요성은 정말 두 번 말해도 부족합니다. 수비가 우승을 부른다라는 격언이 있지만 못하는 쿼터백을 데리고 우승은 불가능하다라는 격언도 있는 만큼 이 NFL의 팀의 승리에 있어서 쿼터백의 역할은 정말 대단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팀들은 오프시즌만 되면 이 쿼터백을 구하거나 혹은 자신들에게 믿을 만한 쿼터백이 있다고 판단이 되거나 쿼터백을 구할 만한 매물이나 상황이 없어진다면 현재의 쿼터백을 도울 무기들을 구축하는데 정말 많은 힘을 쏟게 됩니다. 왜냐, 쿼터백이 잘해야 게임을 이기니까요. 이 어떠한 종류의 무기를 구하느냐에 따라 팀의 색깔도 달라지고 그 성과도 달라지기 때문에 좀 이와 관련된 재미난 현상이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과거 NFL의 오랜 격언 중 하나는 바로 어린 쿼터백을 도우려면 러닝게임을 구축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NFL 게임의 역학 구조를 좀 봅시다. NFL 공격의 방법 중 하나인 패싱게임, 특히나 그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패싱게임은 세 가지의 호흡이 맞아야 돼요. 첫째, 쿼터백의 능력인데 쿼터백이 수비를 완벽하게 읽어서 빈틈을 찾아야 하고 그 빈틈에 알맞은 타이밍에 알맞은 속도로 공을 던질 수 있는 제구력까지 갖춰야 합니다. 둘째로 리시버의 캐칭 능력인데 쿼터백이 아무리 공을 잘 던져준다 해도 리시버가 공을 못 받으면 만사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좀 이렇게 개떡같이 던져줘도 찰떡같이 받아줄 리시버가 필요하죠. 셋째로는 쿼터백을 지켜줄 오라인입니다. 자, 쿼터백이 수비를 잘 읽고 패스도 정확한데 리시버가 공을 잘 잡는 선수를 구했다 쳐도 오라인이 받쳐주지 않으면 거의 의미가 없어요. 이 오라인은 쿼터백이 수비를 읽고 빈틈을 발견하고 공을 던져줄 때까지 수비로부터 쿼터백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제 아무리 뛰어난 쿼터백이라 해도 수비를 읽고 공을 던지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라인이 없으면 만사 답이 없죠. 자, 근데 이러한 쿼터백, 특히나 그 능력이 부족한 아직은 검증되지 않은 쿼터백일수록 패스 게임 시 수비의 입장에선 상대하기가 쉬워요. 바로 당황시키는 건데요. 혹시 어렸을 때 스타 하는데 난 가만히 좀 정해진 빌드대로 하려 하는데 상대가 변칙 플레이, 예를 들면 뭐 매너 파일런이라든가 일꾼이 와서 툭툭 건드린다던가 이런 플레이 당하면 짜증이 확 나면서 빌드가 꼬이고 그 뒤부터 모든 게 망가진 적이 있지 않나요? 저는 좀 자주 그랬었는데 약간 비슷해요. 바로 수비가 극단적이게도 호전적인 전술, 즉 블리츠라고 하죠. 평소에 쿼터백을 향해 러시, 즉 세도를 안 할 포지션의 선수들까지도 세도를 시키면서 기존의 공식이나 플레이를 깨버리고 신인 쿼터백이 판단할 시간을 확 죽여버리는 플레이가 바로 블리츠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비들이 확 달려들게 되면 수비의 입장에서도 분명히 리스크가 크지만 어린 쿼터백은 시야가 좁아지고 플레이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게임이 안 풀리니까 모든 게 망가지고 좋은 리시버도 활용 못해. 좋은 오라인이 있다는데 오라인 5명으로는 여러 명의 선수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걸 다 막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모든 게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이제 부진한 쿼터백 혹은 신입 쿼터백을 도와주는 최고의 무기는 러싱게임, 즉 러닝백이다 라는 말인데요.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러닝을 하는 만큼 패싱을 덜하게 되기 때문에 어린 혹은 검증이 덜 된 쿼터백의 어깨에 쌓여진 짐을 덜어줄 수 있어서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부가적인 효과가 더 중요해요. 자, 왜 그런지 좀 생각을 하려면 이 일선 수비의 쇄도 개념에 대해, 즉 패스러시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선 수비가 패싱 게임에서 쇄도를 하는 방법은 앞에 오라인을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당연히 이 선수를 힘으로 와다다다다 밀어버려서 뚫고 지나가는 것이 베스트겠지만 150kg에 육박하는 거북끼리 부딪히면서 한쪽이 한쪽을 이렇게 순수 힘만으로 뚫고 들어가기는 진짜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비들은 손의 좀 잔 움직임과 민첩성을 활용해서 오라인의 옆으로 파고들어서 쿼터백을 압박하게 되는데 하지만 러닝 게임에서는 이게 오히려 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오라인이 이 지점으로 러싱하기로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수비가 패스 쇄도를 하기 위해서 뚫고 들어가려 한단 말이죠. 자, 이 상황에서 오라인이 연기인 듯 아닌 듯 살짝 무게중심을 러닝이 지나가는 방향 쪽으로 쏟으면 수비가 이걸 느껴서 바로 러닝의 반대 방향으로 파고 들어가는데 한가운데 큰 구멍이 열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러싱과 패스 상황에서 수비 라인맨이 취할 수 있는 움직임 자체가 서로 어느 정도 상충됩니다. 물론 현명한 수비 라인맨은 오라인의 미세한 움직임을 보고도 자신이 쇄도할지 자리를 지켜야 할지 판단할 판단력이 있겠지만 안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여튼 이 러싱에서는 수비 라인맨이 자리를, 즉 구멍을 안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패싱에서는 수비 라인맨이 O 라인맨을 지나쳐서라도 쿼터백을 색하는 게 목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다소 부진한 좀 검증이 필요한 어린 쿼터백이 있는 팀이라면 이렇게 러싱이 있는 것만으로도 상대의 수비를 꽤나 막는 효과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 되면 이 쿼터백이 당황하지 않고 좀 더 차분히 자기의 템포에 맞게 필드를 싹 보면서 공격을 펼칠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러닝게임에서 주로 활용되는 무기들인 러닝백과 타이트핸드 모두 엄청난 팔 재능이 요구되지 않는 단거리 게임에서 극강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한 블리치 들어오는 선수들 혹은 강성한 일선 수비들의 블로킹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존재들이라 어린 쿼터백을 도우려면 사실은 이제 뭐 패싱을 받아줄 와이드 리시버에 과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런닝게임에 과투자라는 격언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 격언이 최근 몇 년간 상당히 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NFL의 슈퍼스타들 중 하나죠. 와이드 리시버들, 즉 쿼터백의 공을 안고 쿼터백이 던져주는 공을 온갖 아크로베틱하게 잡는 리시버들이란 어떤 존재들인가? 이들은 A급 쿼터백이 S급 쿼터백이 될 수 있도록 혹은 S급 쿼터백이 MVP급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야말로 호랑이의 날개를 단다라고 할 때 그 날개 정도의 역할인데요. 호랑이가 되게끔 하는 게 러닝이라면 호랑이가 날개를 다는 게 리시버인 거죠. 그래서 이 리시버의 존재는 리디빌딩에 있어서의 가장 마지막에 완성될 최후의 피스인 느낌이 역사적으로 강했어요. 하지만 몇 해 전부터 이러한 공식이 상당히 깨지기 시작했죠. 뭐 패스 게임이 엄청나게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온갖 전술이 발전하기도 했으니까 뭐 이유는 여러 개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표적인 예를 들면 아마리 쿠퍼를 만나서 날아오른 닥 프레스캇이라든가 디안드레 호킨스와 카일러 머리의 조합이라든가 스테판 딕스와 조시 알렌의 조합이라든가 정말 많은 쿼터백들이 자기와 손발이 딱 맞는 이러한 특급 리시버 혹은 좋은 리시버와 함께 원래라면 이 고양이에서 호랑이로 호랑이에서 날개를 다는 식으로 차례차례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리시버 한 명의 영입과 함께 갑자기 고양이에서 날개를 단 호랑이로 껑충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임의 변화를 눈치챈 팀들이 그리고 또 NFL은 또 따라쟁이 리그라서 한쪽에 성공 공식이 나오면 모두가 따라하거든요. 여튼 이러한 변화를 눈치챈 팀들 때문인지 올해만큼 리시버 시장이 정말 한껏 고평가되었던 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재밌게도 이 리시버라는 포지션에 너무 과투자한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졌던 팀들이 이 리시버들을 중심으로 4주차까지 돌풍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몇 개 소개해봅시다. 자, 첫 번째 마이애미 돌핀스인데요. 돌핀스 정말 엄청난 가격을 주고 캔자스시티 칩스에서 타이릭 힐이라는 리그 탑급 리시버를 데리고 왔습니다. 22년도 1, 2, 4라운드 픽에 23년도 4, 6라운드 픽까지 주는 엄청난 트레이드였는데 사실 많이들 걱정을 했어요. 이렇게 리시버에 큰 돈을 주는 게 맞냐, 뭐 다른 부분으로 보강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냐 이런 말이 있었는데 마이애미 돌핀스는 이러한 타이릭 힐을 필두로 현재 3승 1패로 디비전 1위예요. 물론 지금은 부상으로 빠졌지만 올해 정말 주전으로서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는 마지막 무대라고도 평가를 받아왔던 쿼터백 투아 탕가볼러와 굉장히 평가가 안 좋았었는데요. 이 선수 역시 타이릭 힐의 영입과 함께 정말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번 시즌 전까지만 해도 경기당 200야드도 못 채우고 간신히 경기당 1개의 터치다운 정도만 기록했던 투아가 올해는 경기당 250야드 이상의 2터치다운을 기록할 정도로 정말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100점 만점의 쿼터백 평가주의수인 QBR은 전년도까지 평균이었던 50 미틀 맨도는 40대 중후반이었는데 올해 77.8점으로 정말 엄청나게 껑충 뛰었습니다. 이렇게 투아의 패스를 받는 타이릭 힐조차 477야드나 리시빙 캐치를 기록하면서 야드 부문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비록 좀 안타까운 부상으로 올해 얼마나 더 뛸 수 있을지 모르는 투아지만 타이릭 힐이라는 특급 리시버가 생겨서 돌핀스는 그야말로 이 힐을 중심으로 4주차까지 돌풍을 몰고 오는 모습이었어요. 자, 또 하나의 팀은 역시나 올해 돌풍을 이끌고 있는 잭슨빌 제기어스인데 애리조나 카디널스로부터 크리스찬 커크라는 리시버를 영입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키에 빠른 스피드와 민첩함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타이릭 힐의 냄새가 조금 나는 정도의 포텐이 있다라는 정도의 평가였는데 그렇게 검증된 선수는 아니었어요. 커리어 내내 한 번도 1000야드를 찍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뭐 여러모로 특급 리시버다라고 하기에 부족한 크리스찬 커크에게 잭슨빌 제기어스도 정말 엄청난 거금을 주었었는데요. 그 때문에 이 오프시즌에 올해 가장 바가지 쓴 영입이자 계약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시즌을 열어보니 전혀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전년도 루키 쿼터백이자 리그에 적응 중이던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의 정말 든든한 무기가 되어주고 있어요. 크리스찬 커크는 4경기 동안
327야드 3터치다운을 기록하면서 야드 부분 10위, 터치다운 부분 공동 3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 뭐 사실 이대로라면은 뭐 한 1500야드 가까이 시즌에 기록을 하게 될 성적이죠. 지난해 여러 부분에서 꼴찌에 가까운 스탯을 기록했던 쿼터백 트레버 로렌스 또한 크리스찬 커크의 추가와 함께 각종 스탯이 중상위권을 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팀의 성적 또한 모두의 예상을 깨고 2승 2패를 거두면서 현재 디비전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들 말고도 가장 드라마틱한 변화는 바로 필라델피아 이글스입니다. 이글스는 올해 AJ 브라운이라는 타이탄스의 주전 리시버를 데리고 왔었는데요. 크리스찬 커크 정도로 검증이 안 된 건 아니고 1000야드도 한 2번 기록한 선수지만 뭐 그렇다고 얘가 리그의 탑급이냐? 하면 그건 아니었는데, 이 AJ 브라운이라는 선수를 정말 거금을 주고 데리고 오는데 이게 올해 대박이 터집니다. 현재 AJ 브라운은 경기당 100야드 가까이씩 찍어내면서 야드 부분 리그 3위에 위치해 있는데요. 사실 팀의 쿼터백 제일런 허츠는 작년에 거의 준 러닝백일 정도로 러닝 능력 한 7, 8에 패스 능력 2, 3 정도밖에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러너로서의 모습은 압도적이었지만 훌륭한 패서로서의 모습은 못 보여줬거든요. 전년도 패싱야드도 3000야드에 경기당 이제 210야드, 쿼터백 레이팅 아까도 말했던 쿼터백을 평가하는 0점부터 100점까지 만점인 쿼터백 레이팅에서도 평균 미친 48.5, 정확도는 61.3%로 여러 부문에서 패서로서는 평균 이하의 모습이었는데, 올해는 이 AJ 브라운이라는 이 리시버의 추가, 엄청난 돈을 주고 영입해온 이 AJ 브라운과 함께 패싱야드가 4경기 만에 1120야드를 기록하는데, 이는 경기당 280야드에 달하는 엄청난 성장에 정확도도 66.7%로, 그리고 100점 만점의 쿼터백 레이팅 또한 60.7점으로 껑충 뛰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늘 말했듯이 이 NFL이라는 건 워낙 이 복합적인 요소가 워낙 많이 들어서 요 요소 하나만으로 이 모든 성장을 말할 수는 없어요. 선수들 모두 연습도 했을 거고 전술도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찌되었던 간에 이 AJ 브라운의 추가로 패싱 게임의 엄청난 발전까지 합쳐지면서 시즌 전까지만 해도 풀업을 진출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있던 이글스였는데, 지금은 현재 NFL의 유일한 4승 0패의 무패 팀으로 그 위용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리시버의 영입이 팀 내 리빌딩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격상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이를 수 있어요. 왜냐면 레이더스로 간 드반테 아담스와 카디널스로 간 마키스 브라운 등 그 반대에 해당하는 사례들도 많으니까요. 또한 이 앞서 말한 선수들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사실 아직 말하긴 이릅니다. 4주차 정도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4주차 정도까지는 대부분의 팀들이 이 상대를 준비할 때 이번 시즌 상대의 모습을 한 리시버의 추가로 인해 생기는 여러 변화, 예를 들면 필드의 최후방을 더 내려야 하지만 안 내린다던가, 2대1 수비를 붙여야 할 상대가 원래 얘가 아니고 새로 들어오는데 그걸 바꾸지 않는다던가, 여러모로 변한 상대팀의 맞춤 전략을 내놓지 않고 그래 우선은 우리가 잘하는 걸로 해보자 라고 생각하고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리시버들의 추가로 시즌 초반 성적이 껑충 뛴 팀들이 어떻게 시즌을 보낼지, 그리고 그들을 상대한 팀들은 또 어찌할지 보는 것도 즐거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